비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공중에 정지도 하고 아주 급격한 방향 전환 능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쌍의 날개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두 개, 왼쪽에 두 개가 있는데 네 개가 각기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잠자리는 무려 95%나 되는 거죠. 공중에서 추적할 수 있고 예측 조준을 하고 또 빠른 반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포식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3억 년 전에 진화적으로 그 구조가 완성됐던 뜻이에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가요? 나왔던 때가 신사임당이 사실 몰랐어요. 신사임당 되게 이름이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왜 신사임당이지 5만 원짜리에 있는 그분을 말하는 것인가? 혹시 경제 채널인가? 근데 왜 과학 얘기를 하자 그러지? 역시 과학이 뭐 경제지 이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신사임당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생대에 살았던 메가네우라가 잠자리의 조상이 맞나요? 메가는 크다는 뜻이고 네오라는 그 신경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날개에 급이 가 있는데 마치 신경이 펼쳐진 것처럼 보여서 메가 네오라라고 불렀는데요. 3억 년 전 석탄기 후기에 살았던 곤충입니다. 날개를 펼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cm의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살았던 곤충 중에 가장 커다란, 하늘을 나는 곤충 중에 가장 커다란 곤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가 네오라는 그 이미 멸종한 메가니소프테라 목이에요. 종속, 과목, 강군기 할 때 그 목의 이름이 메가니소프테라예요. 현생 잠자리하고는 전혀 다른 계통입니다. 현생 잠자리와 메가네우라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 조상이 모두 오도나토프테라예요.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내려왔죠. 메가네우라가 현생 잠자리 조상은 아니에요. 같은 조상에서 갈라섰을 뿐이죠. 그러니까 아주 친척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메가네우라가 현생 잠자리의 곤충은 아니다입니다. 잠자리의 사냥 성공률이 95%나 되는 능력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건 눈이죠. 그러니까 봐야지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60도 시야를 갖고 있는 복합 아니에요. 복합 콤플렉스 아이란 말이에요. 겹눈이, 여기 겹눈이 두 개가 커다란 게 있고요. 혼눈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겹눈은 3만 개의 난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겹눈이 양쪽에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각각의 3만 개의 눈으로 되어 있어요. 이 눈이 각각의 빛을 감지하고 모자이크처럼 뇌에 상을 맺혀줍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도 다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리는 20m 떨어져 있는 작은 움직임도 다 눈치채는 거예요. 그것도 360도 보죠. 그러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시각 정보를 초당 수백 프레임씩 처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 볼 때도 24프레임, 36프레임이잖아요. 수백 프레임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잘 보인다는 거죠. 그 혼눈은, 여기 있는 세 개의 혼눈이 있잖아요. 혼눈은 시각 정보를 운동 중추에다가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빠르게 움직이도록 해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잘 봤는데 어떻게 더 잘 날아가야 되잖아요. 비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공중 정지, 그러니까 호버링이라고 하잖아요. 헬리콥터가 가만히 서 있죠. 다른 새들은 서 있지 못해요. 그냥 가야 돼요. 다른 곤충들은. 근데 공중에 정지도 하고 아주 급격한 방향 전환 능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쌍의 날개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두 개, 왼쪽에 두 개가 있는데 네 개가 각기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드론 보면 어떻게 드론이 날개가 여러 개, 네 개, 여섯 개인데 그 프로펠러가 각기 다 따로따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호버링이 가능한 거거든요. 잠자리도 네 개의 날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면서 호버링도 되고 급회전하고 심지어 후진도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못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먹잇감을 정확히 조준하고 날아다니는 곤충을 낚아채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죠. 근데 무서워. 빨리 잘 보고 빨리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다른 곤충도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비행 사격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비행기 쭉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를 보고 쏘는 게 아니라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를 보고 내가 어디쯤 쏴야겠다 가지고 그 앞에 쏘잖아요. 마찬가지로 잠자리는 그런 식으로 조준을 해요. 예측 조준이라는 거 합니다. 먹잇감의 위치와 그 속도를 분석해서 장차 몇 초 후에 어디에 있을지를 예측하고 그 위치를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정보가 들어오면 신경 처리를 하고 근육 반응을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빠른 신경 전달 속도가 있어요. 거기다가 잘 봤어? 빨리 방향도 바꿔 정확히 조준돼서 날아갔어요. 잡아야 되잖아요. 잡을 때 다리에 기가 막힌 장치가 있어요. 다리에 가시가 많이 있어요. 가시 같은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날아다니는 먹이를 딱 공중에 낚아채잖아요. 놓치지 않아요. 마치 공중에 그물을 뿌린 것처럼 아니면 소쿠리로 탁 담은 것처럼 정확하게 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자리의 사냥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가장 빠른 동물 치타 있잖아요. 치타의 성공률은 매우 높아요. 60%나 됩니다. 근데 사자는 빠르진 못하지만 그래도 무리 사냥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높아요.
사냥 성공률이 30%에 달해요. 그런데 뭐 무리 사냥하는데 전략적인 무리 사냥하는 동물이 있어요. 늑대예요. 사자는 전략적이지 않아. 저기 먹이가 있어. 야 우리 가서 잡아먹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늑대는 전략적으로 가요. 그냥 당장 가는 게 아니라 며칠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쟤네가 어디 쉬겠구나. 저의 먹잇감의 동태를 잘 파악한 다음에 우리는 너는 이쪽에서 가. 너는 이쪽에서 가. 아주 전략을 짜서 사냥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자보다는 조금 높은데 40%예요. 근데 놀라운 동물이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 그 백상아리 사냥 성공률이 50%쯤 됩니다. 미국에서만 고양이한테 잡히는 새가 수억 마리입니다. 고양이는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거예요. 많이 보잖아요. 뱀이 고양이한테 한 방에 가잖아요. 엄청나게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을까? 요즘이야 뭐 사냥 성공률을 못하지만 구석기 때 사람들, 수렵 채취하던 사람들, 직업이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사냥꾼이었던 구석기 시대 인간도 사냥 성공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20%, 가장 빠른 치타는 60%. 그런데 잠자리는 무려 95%나 되는 거죠. 왜 그래? 공중에서 추적할 수 있고 예측 조준을 하고 또 빠른 반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포식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잠자리도 잡아먹힙니다. 잠자리와 나비의 비행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느껴요. 잠자리는 마치 제잘제잘 떠드는 아이 같아요. 나비는 춤을 추면서 딱 날아가는 시인 같아요. 품격이 다르죠. 저 잠자리 좋아하지만 잠자리 약간 촐랑촐랑 막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나비처럼 정말 나비처럼 날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날개의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비는요 날개 4개가 연동돼서 4개가 동시에 같이 움직여요. 같이 출렁출렁 가는데 그러니까 물결 치는 듯이 부드러운 비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움직임의 여유가 보입니다. 근데 잠자리는 4개의 날개가 다 각기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 덕분에 급격하게 방향도 전환할 수 있고 호버링도 할 수 있고 또 급가속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치 작은 드론이 드론이 움직일 때 짧게 막 끊기게 움직이잖아요. 막 경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에요. 사실 4개의 날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건 사냥의 장점이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경박하게 철랑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비보다 훨씬 더 사냥에는 이익입니다. 거기다가 날개뿐만 아니라 근육도 달라요. 나비는 어떻게 하냐면 간접 비행근이라 가지고 날개를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가슴으로 움직여요. 가슴으로 움직이면 가슴의 움직임이 날개에 전달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덜 민첩하지만 어떻게 해요? 한번 여기 날개 통해서 에너지 효율은 높고 이제 부드럽게 움직여요. 근데 잠자리는 직접 비행근이에요. 근육이 직접 이 날개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를 직접 조절해요. 그러니까 빠르고 정밀한 비행 조작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잠자리는 마치 드론처럼 이리저리 툭툭 튀고 갑자기 멈추고 방향을 잘 바꾸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해 보이고 산만해 보여요. 통제는 잘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산만해 보이는 거죠. 근데 나비는 덜 정교하지만 리듬감 있게 날고 아주 자유롭고 우아하게 보이는 겁니다. 잠자리가 다른 곤충에 비해 우월한 점은 무엇인가요? 많죠. 일단 최고의 수준의 비행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4개의 날개를 독립적으로 조작하다 보니까 호버링, 후진, 회전, 급가속이 가능하죠. 뛰어난 가동성이 있어요. 날개치 빈도가요 낮아요. 잠자리는요 1초에 20에서 30번 이상 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르츠를 치면 20에서 30헤르츠예요. 헤르츠가 낮으니까 어떻게 해요? 효율과 제어력은 높은 거예요. 덜 힘을 쓰니까. 나비는 더 낮아요. 5에서 12Hz 하니까 팔랑팔랑 난단 말이에요. 근데 풍뎅이 있잖아요. 풍뎅이는 30Hz에서 100Hz예요. 아니 나비가 5에서 12, 잠자리가 20에서 30. 그런데 풍뎅이는 30에서 100이란 말이에요. 계속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에너지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기와 파리도 잘 날잖아요.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합니다. 하지만 모기와 파리는 호버링을 하지 못해요. 또 잠자리는 최고 수준의 그 복합 시야를 갖고 있다 했잖아요. 거대한 복합안이 있어서 초당 수백 장의 이미지를 처리하고 움직이는 먹잇감을 정확하게 추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UV, 자외선과 편광도 감지해요. 나비도 시야는 넓어요. 시야도 넓지만 잠자리만큼 정밀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또 뭐 비교했을까? 사냥률. 처음과 사냥 성공률이 95%에 달한다 그랬잖아요. 공중에서 빨리 나르는 곤충을 잡는 사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계가 먹잇감의 또 방향을 미리 계산해서 미래 위치를 예측하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다리에는 가시가 있어서 뭐 낚아채고 놓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곤충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부분의 곤충은요. 미리 자리를 예측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연히 만나거나 다른 먹잇감과 부딪혀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처럼 사냥을 나서는 정도는 아니에요.
거기다 신경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시각에 들어오면 얼른 판단해서 비행 조작의 속도가 매우 빠르죠. 그러니까 실험도 해봤어요. 잠자리가 먹이를 인식한 뒤 방향 전환할 때 얼마나 걸릴까 그 실험을 해봤더니 몇 밀리초예요. 밀리초면 1000분의 1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신경회로를 가진 척추 동물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들, 뭐 치타, 사자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뇌와 복잡한 신경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잠자리는 그 정도의 뇌나 신경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어난 신경 반응 속도를 보인다는 건 다른 동물, 다른 곤충들이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장점인 거죠. 근데 보면 진화적으로 완성된 디자인이에요. 봐요. 3억 년 전에 석탄계에 살았던 잠자리나 지금 잠자리나 크기는 줄었지만 형태는 똑같아요. 그 얘기 뭐냐면 이미 3억 년 전에 진화적으로 그 구조가 완성됐던 뜻이에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잠자리들 보면 엄청난 잠자리들이 막 한꺼번에 날아다니잖아요. 공중에서 군집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부딪힐까? 여러 개의 잠자리들이 날아서 충돌이 거의 없는데요. 이는 그 높은 공간 인식 능력이 있고 정교한 조정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의 군집 비행을 보고서 드론 연구하는 사람들이 군집 드론 연구에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 드론 수천 개 띄어가지고선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잠자리에게 배운 겁니다. 잠자리의 특이한 눈 구조는 진화된 건가요? 창조된 건가요? 그 창조론자들은 창조됐다고 이야기하고 진화론자들은 진화됐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창조론자들은 여기 안 놓을 테니까 내가 대신 창조론자 이야기를 해준다면 창조론자들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잠자리의 눈은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눈이 우연히 점진적으로 진화했다는 게 말이 돼? 그럴 리가 없지. 이건 창조주가 처음부터 완전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이런 눈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분들의 아주 좋은 믿음을 존중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잠자리의 복합 눈은요, 이미 5억 4,100만 년 전에 살았던 삼엽충 때 이미 있었어요. 매우 오래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리가 생기기 한 2억 5천만 년 전에도 이미 잠자리의 눈과 같은 복합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곤충의 조상은 원래부터 단순한 빛을 감지하는 기관을 가졌는데 이게 점점 정교해지면서 지금의 잠자리의 복합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복합안 진화의 정점에 잠자리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잇감을 잡아야 한다는 어떤 생존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각체계가 특히 발달한 겁니다. 잘 봐요. 새나 맹금류도요. 뛰어난 시력을 가졌어요. 근데 복합안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단일안을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좋은 눈이었다면 잠자리나 사람이나 창조주 똑같은 눈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눈과 잠자리의 눈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시작했지만 같은 기능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수렴 진화라고 그래요. 수렴 진화라는 것은 각기 다른 기원에서 똑같이 누군 날개가 되고 새의 날개, 그다음에 박쥐의 날개, 곤충의 날개, 익룡의 날개 다 다른 데서 시작해서 똑같은 날개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눈도 다른 데서 시작해서 같은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수렴 진화의 명확한 증거죠. 그러니까 현대 생물학에서는 잠자리의 눈은 수억 년 동안 자연 선택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화한 고도로 발달한 감각기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성과 효율성을 갖춘 진화의 정점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